밤과 낮 다 찜통더위라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십니다. 몸도 힘들고 몸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건강 관리에 많이 유의해야 되는데 더위 이기기 위해서 휴가 떠나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그동안 못했던 여행 해야죠. 해야죠. 또 해야지. 수상 스포츠 즐겨야죠. 해야지. 이거 저기 한강에 사람이. 수상 스포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해야죠. 아, 이게 생각만 해도 좀 기분이 좋고 한데 이때 또 조심해야 될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임 원장님, 뭡니까? 네, 바로 발목 염좌인데요. 보통 네. 이제 발목이 삐끗했다 혹은 이제 접질렀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네네. 네. 발목 염좌는 이제 발목 관절에 안으로 발목이 돌아가면서 충격이 가해지면 발목을 잡고 있던 인대들이 늘어나거나 혹은 파열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수상 레저를 하거나 무리하게 산행을 하거나 걸었다가 인대를 다치게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슬리퍼 같은 여름 신발 많이 신으시잖아요. 네. 그 슬리퍼가 발목을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발목 염좌를 잘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겠다. 그 슬리퍼가 물에 젖으면 정말 미끄러워요. 진짜 미끄럽죠. 조심해야 돼요. 쫙 미끄러지면서 발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접질리니까 자꾸 삐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냥 하도 이렇게 자주 삐니까 그냥 좀 이제는 안 아픈 것 같아서 파스 이렇게 바르거든요. 이렇게 그냥 있어도 되는 건지. 네, 사실 이제 발목은 체중 부하를 많이 받는 부분으로 한번 손상이 되면 악화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인대가 만성적으로 느슨해진 상태가 되면서 염좌가 정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여러 번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발목 염좌 환자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더 나아가서 연골이 닳게 돼서 통증이 심해지는 발목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적절한 검사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검진하고 네. 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병원에 처음 가시면 이제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초음파나 MRI 검사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인대가 얼만큼 다쳤는지 그리고 불안정성이 정도가 얼마나 됐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치료를 결정하는데요. 염좌는 일단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능적 상실이 거의 없이 인대가 늘어난 정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약간의 통증 그리고 부종, 붓기가 있으면서 움직일 때 통증이 약간 있는 예. 부분 파열 상태를 말하고요. 네. 3단계는 이제 인대가 완전 파열된 정도의 상태로 걷기가 힘들고 부목, 이제 목발 등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급성기 치료는 얼음찜질이나 압박 그리고 기부스 고정 등의 치료를 진행한 다음에 상태를 파악하는데 1단계 초기 상태라면은 발목 보호대 착용 등을 유지하면서 이제 빠른 기능 재활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은 잘 회복이 되는 편이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급성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안 되는 2단계, 3단계 인대 파열이 갖고 있는 경우는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주사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를 같이 좀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만성 불안정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축구에 빠져 있을 때 운동 좋아하시니까. 저희들끼리 이제 발목 돌아갔다는 표현을 하는데 네. 초기 진료를 잘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축구장 가잖아요. 그럼 발 한번 다치잖아. 거기 있는 분 다 의사예요. 다 의사야. 그냥 야, 너 가서 벌침 맞아. 막 여기서 야 얼음 들고 얼음찜질해. 있으면 나 뭐 야 이렇게. 얼음찜질하고 밤에 가서 온찜질해. 막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말을 듣지 말고 임 원장님 같은 분들을 만났으면. 근데 아직까지 제가 불안정성인 게 어디 가서 약간 발목 잡고 틀면 아파요. 지금도 안 아직도 좋네. 인대가. 그러니까 초기에 불안정성이- 잘했어야 되는데. 초기에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천만 다행인 게 요즘은 절개를 크게 안 하고 한 1cm 정도 수술 자국이 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인대 봉합술인가요? 네, 거의 안 이제 나요. 수술적 치료는 뭐 인대 봉합술과 인대 재건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인대 봉합술이나 이제 보강술만으로도 결과가 많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네. 보통은 이제 봉합술 정도에서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인대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그 발목 주변에 상처를 약 5cm에서 10cm 정도 내서 열어서 이제 인대를 봉합했었는데 예. 요새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한 1cm 정도 되는 구멍 두세 개 정도를 발목 주변에 뚫어서 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주로 많이 하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소 절개 후에 수술을 함으로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절개 사이즈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상처 회복이라든지 기능의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목 관절 내시경 수술의 이 단점 혹은 이제 주의할 점 네. 아. 이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비용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 예. 사실 이제
내시경을 쓴다고 해서 일반 절개 수술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오거나 이렇진 않고요. 비슷비슷한 비용 자체는 그런 이제 편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절개 범위가 작다 보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 수술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술자에 따라서 수술의 성과나 예후가 많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관절경에 이제 숙련된 시술 그런 의사가 있는 병원 한번 찾아보시는 게 확인하시면 좀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술 후에 재활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회복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재활이 중요하다. 네. 재활.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발목을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주 삐는 사람들을 위한 근력 운동, 발목 강화 운동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어려운 거 말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일단은 거. 뭐 쉬운 가장 거? 간단하게 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을 말씀드리면 발목을 살짝 이제 위로 젖히면서 네. 바깥쪽으로 돌리는 힘을 이렇게? 같이 주는 거예요. 발은 뻗을까요? 그렇죠. 뻗고 하셔도 되고 무릎은 살짝 굽히시는 게 좀 더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 상태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든 상태로 한 30초 정도 버티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고 버티면서 있는데. 네. 30초 정도 버티고 쉬었다가 또 다시 30초 버티고 이런 식으로 한 10세트 정도 하는 거는 이제 발목 옆쪽 측면에 비골건이라고 하는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이건 이제 발목 근육 강화를 주로 하는 운동이고요.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이제 수건을 발목의 발 부분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힘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발목이 이렇게 뒤로 제껴지겠죠. 예, 그죠. 그럼 이제 주로 종아리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 건이 쫙 당겨지면서 스트레칭이 되는데 그러겠네. 맞네. 스트레칭을 주로 운동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물놀이 같은 거 하시기 전에 하시면 아무래도 이런 부상을 예방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